안녕하세요. 평가장 채널의 강의를 맡고 있는 하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자, 8월에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는 방콕들 많이 하셨나요? 바캉스?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도 휴가라고 봅니다. 저도 열심히 방에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 보고 계시는 평가지표 16번 공동생활과정 15번에 있는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자, 환경평가 항목입니다. 환경평가 항목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설장님이 하셔야 돼요. 시설장님들. 예? 내가 왜 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환경평가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게 뭐다? 난이도는 낮지만 중요도는 높다.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뭐다? 점수들이 높아요. 보통 3점, 2점, 4점 막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높기 때문에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신없을 때 평가를 잘 받는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C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통과만 되면 나중에 인허가 다시 받을 때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C등급 나왔을 때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통과 목표로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가 기준은 총 4개가 있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관 내부에 첫 번째,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자, 그죠? 복도라든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세면대 주의, 변기 주위에는 반드시 안전손잡이, 돈 들어가죠? 시설장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웬만해서 안전손잡이 다 설치되어 있으시죠? 자, 두 번째가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된다. 목욕이랑 화장실에 돈 들어가죠? 그죠? 뭐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수급자가 주로 이용한 공간의 문턱을 제거한다. 지금은 거의 다 문턱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침실이나 거실, 프로그램실, 목욕, 화장실에 이 문턱이 제거되어 있는데 만약 제거되어 있지 않다면 제거를 하셔야겠죠? 그럼 또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수급자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한다. 자, 이거는 뭐 웬만해서 우리가 시설 인허가 받을 때 이 공간은 복도에서 휠체어 2대가 이게 교차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 침실, 복도, 화장실, 거실, 휴게실 이런데 그런 휠체어 이동 공간 있는지 이런 거 만약 없다면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요. 아시죠?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4가지가 있고요. 4가지 중에 모두 채점 기준을 보면 다 만족하시면 4점. 그 중에 하나라 실수가 있다면 0.75점 감점되는 거고요. 2개 정도 실수가 있다면 보통으로 반점, 1.5점만 맞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항목들을 보면은 크게 뭐 어려운 거 없는데 돈만 들어가시면, 비용만 들어가시면 점수 획득은 무조건 다 가능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용적인 거. 제가 이런 비용적인 것 때문에 3년 전이었나요? 공동생활 평가할 때 공동생활 원장님들한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공동생활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비용이 거의, 수익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수급자 한 명만 빠져도 적자인데 그런 와중에 이거 하라고 돈을 뭐 평가 뭐 3점 때문에 그런 항목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감점들이 많다는 공동생활과정 평가들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때는 B 맞으면 지금 A등급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박수 쳤어요. 박수. A등급이 A등급이 전체 2% 나왔나요? A등급이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감점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쉽죠? 안타까웠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대구에 5개 기간을 해드렸었나? 근데 5개 기간이 다 1개 기간 빼고 다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뭐야 왜 다 B 나오고 1개밖에 A 안 나왔자고 막 우울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검토했더니 진짜 잘한 거였더라고요. 그죠? 진짜 잘했던 거예요. 다 공동생활이었는데 나름 이걸 뿌듯해야 되나 좀 실망을 했으면서도 그 의뢰했던 원장님들도 나름 만족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전체 정석들이 다 무너졌던 거라서 상대평가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나간 거니까. 자, 상세 매뉴얼 보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상세 매뉴얼.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보조봉 주의하셔야 되고요.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샤워실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접근 가능은 샤워기마다예요. 우리가 통상 샤워기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샤워기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입니다. 안전손잡이. 그죠? 여기 밑에 나오죠?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샤워기 사이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원래 샤워기마다 하나에서 2개가 있어야 되면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샤워기가 붙어가 있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세면대의 안전손잡이가 이거 뭐 가끔 물어보신 게 뭐냐면 외부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외부에 세면대를 이렇게 설치하신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라고 거기도 설치하셔야 돼요. 그죠? 안전손잡이 세면대에는 모든 세면대 시설 내부에 있는 그죠? 자,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의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에 들어오는 세면대라도 어르신이 접근할 수가 있죠. 어르신도 외부 갔다가 오다가 거기서 손을 씻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막 티격태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전손잡이 설치 불가능한 경우 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옆에다 안전손잡이 그러면 정말 가구를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던가 그죠?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손잡이 설치를 다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끄럼 방지 처리죠. 미끄럼 타일이라든가 방지 매트 다 인정이 되고요. 또는 근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로 일회만 부분적인 방지 처리나 이런 거는 만약 기능이 살아있다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상실되어 있다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날이라도 다 뿌리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끄럼 타일이나 매트가 안 돼 있다면 전날 또는 전전날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기능이 유지되게끔 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문턱이 2cm 이하거나 완만하게 경사 촬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전부터 있던 기준이죠. 이동식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질 않아요. 완만한 경사도 왜냐하면 웬만한 경사 처리 되게끔 우리가 공사라든가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목도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침실 내 화장실은 수입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실 내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실 내 화장실이 있다고 우리는 이동실 좌변기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하고 좋아하시지만 여기서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4개 세부 봤지만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잘 구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꿀팁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간이고요. 점수는 4점이 배정됐습니다. 반드시 시설장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는 매트, 페인트 등 현장의 미끄럼이 미끄럽지 않다면 인정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기능 상실되지 않게끔 뿌려주라는 겁니다. 문턱은 방시 제거하셔야 되고 2cm는 인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줄자로 재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2cm가 넘어갔다 제거해야 됩니다. 안전손잡이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설치하시고요. 나 설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가구라든가 이런 걸 갖다 옮겨 놓으세요. 근데 파손되었다면 수급자가 어르신이 다칠 수 있다는 걸로 감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파손되어 있다는 거는 아셨죠? 자,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네요. 목욕실의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되나요? 네,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용도가 어르신에게 목욕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손잡이를 설치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우리는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급하면 어르신 모시고 가지 않아요? 급하면? 그죠? 급하다면.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고 평가관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도 뭐라고 나오냐면 평가실 기관 내부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는 수급자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잠금장 설치 등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을 확인된다면 그죠? 잠금장치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지만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이건 언제든 어르신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해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게 직원 화장실인지를 따지지 않죠. 그냥 화장실이면 가시죠. 그러니까 잠금장치로 구분을 하시던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병원과 병영하여 사용하는 물리치료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 병영 공간 또한 수급자가 이용하는 공간이죠. 따라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 스프레이를 미끄럼 방지해도 되나요? 예, 그 기능을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능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대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살아있다면 발이 이렇게 밀릴 때 안 밀려요. 그죠?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평가지표 16번 공동생활 15번에 있는 낙상 예방 환경조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런 항목들은 무조건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난이도가 낮다는 것 뿐이지 중요도는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어느덧 이제 요양원 평가
응용편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게 환경평가 마지막 항목 같거든요. 아마 다음에 응용편 소개하는 거가 올라오면서 응용편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마 2월부터였나요? 3월부터 제가 응용편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5개월 가까이 응용편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어떠셨나요? 언제나 우리 시작하신 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명함평가라고 이 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평가가 있을 때 우리 평가과장 채널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를 말하다 오늘 낙상해봐 환경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